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 합의를 문서화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일본도 뒤늦게 미국과 공동문서 작성을 추진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 약 760조 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공동문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조율을 맡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합의문 작성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강한 요구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다만 이번 공동문서가 법적으로 강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을 마친 상태인데요.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통령령은 나왔지만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카자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을 이번 방미에서 재차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과 EU는 지난 21일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주요 품목의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도 15% 단일 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상호금융권의 부실 여파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협조합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고 연체율이 10%를 넘는 곳도 최소 120곳에 달했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신협 단위조합 859곳 가운데 공시를 완료한 788곳 중 절반이 넘는 404곳이 당기 순손실을 냈습니다. 적자 규모는 2,7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나 불어났습니다. 사상신협이 212억 원의 손실로 가장 컸고 북부산, 김천, 부산시중앙, 서울 동작신협 등이 100억 원 안팎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는 곳이 123곳에 달했는데요. 경남 회원신협은 연체율이 33.6%에 달했고 세종신협과 서울 다운신협, 김천신협 등도 20%를 웃돌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인 순자본 비율 2%를 밑도는 조합도 48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시를 마친 51곳 중 35곳이 적자를 냈고 합산 순손실은 857억 원에 달했습니다. 흑자를 낸 곳도 많아야 10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금리 인하로 예대마진까지 줄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통 제조업을 넘어 IT 대기업에도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노조가 계열사 교섭 결렬 문제를 본사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네이버 지회는 27일 성남 분당의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2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섭이 결렬된 6개 손자회사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앞서 11일 600명이 모였던 1차 집회에 이어서 2주 만에 다시 집결한 겁니다. 노조 측은 일부 현장에서의 쟁의 행위 참가자에 대한 급여 차감과 연차 제한 등이 있었다며 부당 노동행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네이버가 계열사 운영을 사실상 통제해 왔으므로 본사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계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는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른바 중학개미 열풍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중국 증시에서 이 매수 행렬로 돌아선 건데요.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전날까지 중국 주식 54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4개월 연속 순매도였고 7월에는 월간 기준 올해 최대 규모인 481억 원을 팔아치웠지만 이번 달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투심을 끌어온 가장 큰 배경은 중국 증시의 강세에 있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이달 들어 7% 넘게 상승했고 첨단 기업 중심의 과창판 50지수는 무려 21%나 폭등했습니다. 이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중국 정부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순매수 1위는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 2위는 AI 데이터 센터 트랜시버를 만드는 중지 이노라이트, 3위는 국태군안증권이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 나우라 테크놀로지와 푸저우 록칩도 각각 11%, 33%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 강화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미중 갈등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만큼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